시청자 여러분, 오늘 SYS 설용수 TV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애청해 주신 여러분, 또 방송을 듣고 여러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신문 일면들이 이런 말을 썼어요. 대우조선, 소위 대우해양조선이죠. 거기 옥포조선소에 노사관계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49일째쯤 되는 것 같아요. 언론 생각할 때 지금 이 시국에 무슨 투쟁이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어느 때 노사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노노 투쟁도 하고 노사 투쟁을 벌인 세월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가, 이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기자들 질문에 국민과 정부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바꿔 말하면 공권력 투입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장에는 오늘 제가 아침 조찬에서 노동부 장관을 뵀습니다마는 노동부 장관 이정식, 새 정부의 장관이죠. 노사관계 대단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분이 대우조선 현장을 어제 다녀왔고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도 현장을 방문했고 경찰청장도 현장에서 상황을,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요구는 철저하게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 4, 5년 전에 조선업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경영자들은 임금을 삭감했어요. 약 30%.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조선이 아주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작업 현장에서 원하는 만큼 작업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수주가 대한민국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조선도 이제는 과거처럼 선박 구조가 많이 달라졌어요. 탄소 중립이라고는 여러 가지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선업들, 또 모든 조선에 A원 장치가 들어가니까, 인공지능이 들어가니까 이 시스템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외국 선박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선박들의 인도 날짜가, 이제 배를 인수해 줘야 할 날짜가 임박해 있는데, 그 조선을, 배를 붙잡고 파업을 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제가 파업한다는 말은 옥포 조선소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겁니다. 대우조선이 하는 거 아니에요. 대우조선은 부도가 나가지고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어요. 또 현대중공업하고 합병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것도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수주는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청업자들이
와가지고 극한 투쟁을 하면서 임금 30%를 원상회복해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지만 하청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열악해요. 물론 본업도 아직은 회복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조선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노동 현장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끝없이 기술 향상을 통해 가지고 구조의 변화를 해야 됩니다. 반도체 변화처럼. 근데 거기서 딱 발목을 잡고 현장에서, 배를 만드는, 건조하는 현장에서 파업을 시작했고 극한 투쟁을 한다 이거야. 이게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게 지금 2달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수주를 받아놓고 날짜를 맞춰서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날짜 임박해서 그것을 조건 삼아서 현장을 봉쇄해놓고 별의별 형태의 투쟁 현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동 현장의 소속이 바로 민노총 산하의 노동 현장이에요. 그 민노총은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에서는 희망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6,000명을 현장 투입을 해서 그 현장 공권력 투입을 막고, 최후의 경우에는 마치 쌍용자동차 사태, 더 나아가서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적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노사 문화가 아직도 한심하다, 선진화되어 있지 않다, 선진국 시민다운 의식이 없다, 우리 노동자들도. 물론 그들의 요구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상식으로는, 제가 노동운동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거에 젊은 시절에 제가 대우조선 강성노조들하고 맞닥뜨려서 계급 노동운동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했고, 또 현대 중공업 노조는 약 7,000명을 경주 현대호텔에서 교육시킨 일도 있어요. 거기서 제가 교과서를 만든 것이 노사관계 매듭풀기입니다. 우리 노동경제연구원을 만들 때 설립 목적이 노사관계의 선진화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노사관계라는 것은 역사가 생기면서부터 아마 싹 텄지 않냐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산업이 발전하지 않고 임금 근로자가 없을 때도 노사관계는 있었습니다. 봉건주의, 소위 노예제 사회제도라는 것도 결국은 노예와 노예주 간의 관계가 일종의 노사관계예요. 봉건주의에도 장원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산하에서 영토를 관리했을 때 거기 일꾼들과의 노사관계입니다. 그래서 길드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길드 조직. 같은 동업으로는 우리말로 장사하는 분들이 이해관계가 맞다들이니까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대하기는 버거우니까 조직을 하자. 그래서 업종이 같은 업끼리 조직적으로 대항을 해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얻어내자. 이게 길드 조직의 시원이에요. 노사관계는 그런 갈등 관계를 통해서 발전했어요. 그러나 서양에서부터 발전하고 촉발된 노사관계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맹목적으로 노동자의 피를 착취해가지고 자본가가 발전한다는 공산주의 이론에는 정면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 자본가라는 것도,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다 그만한 고뇌를 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돼가지고 폐허가 다 됐어요. 산업이 일어날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철도 건널목을 다니면서 고철을 주워 모으고
또 금속물들을 주워서 또 조그마한 공장을 만들어서 일꾼들을 불러다가 조업을 해요. 일을 해요. 생산을 해요. 그 사람들도 경영자의 엄청난 고뇌가 있는 거예요. 자본을 구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임금 노동자들이 야, 저분들이 아니면 우리 공장에 갈 길이 없구나. 그래서 공존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알았어요. 우리가 노동을 해서 상품을 만드는데 모든 제공을 하는 요인이 있었다면 기업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자본을 획득하고 기업의 원천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사의 협력 관계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자본과 노동이 절대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원리를 1, 2차 대전을 통해서 깨달은 바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아직은 그런 후진국 노사관계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다 노사 갈등이 심했죠. 험난했죠. 모든 것은 자본가들만 다 착취해가는 줄 알았죠. 자본가들도 고도의 고뇌를 합니다. 노동은 육체 노동만이 노동이 아니에요. 정신 노동, 추상 노동도 있어요. 단순 노동하고 복잡 노동도 있어요. 노동의 질에 따라서 생산된 제품은 가격이 달라요. 이윤이 다르죠. 단순하게 육체 노동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정신적인 노동, 그 설계부터가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져요. 브랜드에 의해서 또 제품의 가격이 달라져요.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에 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노동시간 가지고 임금을 계산하는 마르크스식 노동 경영은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근데 지금도 계급투쟁 노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 마르크스의 자본 착취라는 소위 경쟁을 해서 이윤이 떨어지고 또 부가 부를 낳고 빈은 빈을 낳는다는 상대적 빈곤을 도출해내는 그런 이론 체계를 가지고 노조가 극단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현장에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도하려고 하지 않고 국가도 공권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니까 노조도 상대적으로 강성노조들이 바꿔 말하면 또 희망버스를 동원해서 6,000명을 현장에 내리보내가지고 국가 공권력에 맞서가지고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지금 다지고 있어요. 이 험난한 현실이 과연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들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갈등적 노사관계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협력을 해서 생산을 더 해내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부가 균등하게 배분돼가지고 자기 몫으로 배분돼가지고 상생적 노사관계로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니 우리는 벌써 2년 전에 선진국 반열에 섰지 않습니까? 그럼 선진국다운 협상 테이블이 열려야 돼요. 다시는 그런 용산 참사 같은 또는 쌍용자동차 같은 비참한 현실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난 오늘 그것을 노동장관과 조찬을 하면서 깊이 깨달은 바 있어서 오늘 방송에 이 소식을 올렸습니다. 또 제가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노동경제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거의 30년 세월이 넘도록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데 한동안 노사관계가 잠잠해서 이제 우리가 선진 노사관계, 상생의 노사관계로 들어갔구나.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금 경제사회노동연구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협상도 시도하고 정부 기구에 버금가는 기구로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미 선진사회들이 소위 쓰리포디즘, 바꿔 말하면 이 노사정, 노하고 사하고 정부가 셋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돼요. 트리파티즘. 노사정 트리파티즘. 이게 네덜란드 모형이고 유럽 모형이에요. 답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사회, 예? 소위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원이 경색돼 가지고 자원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요, 또 거기에.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겹치면 물가가 오릅니다. 지금 현재 상추 한 포기에 뭐 잎사귀 하나 200원 꼴 간다고 할 만큼 물가가 올라요. 그 고물가 시대야. 근데 물가가 높은 만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양적 긴축이 돼요. 돈이 풀려나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또 사회가 긴장됩니다. 돈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럼 소비가 또 축소돼요. 근데 이제 금리는 또 치솟아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저금리 시대에 주택을 사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은행을 이용해서 금융을 일으켰다면 그 사람들에게 오는 부담은 또 엄청난 거예요. 지금 새 정부가 권력을 인수해서 출범은 했지만은 의회가 또 야당이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정부의 원안대로 정책을 펼쳐나가기도 어려워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적어도 이 시기만은 노동자들이 저는 극단적 파업을, 투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기다리면 조선업에서 경영 이익이 나오면 이제는 논아먹게 돼 있어요. 분배를 균등하게 그 몫을 목에 맞게끔 줘야 돼, 이제는. 그리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영의 그 어려움을 체험해야 돼요. 지금 다행히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데 그 반도체 인력이 없어가지고 해외로 자꾸 나가잖아요. 근데 반도체 인력을 근무에 한 5년 동안에 15만 명 정도 양산한다면 학교에 정원 숫자도 늘어나고 전문 인력이 생겨날 겁니다. 이게 반도체 없이, 반도체라는 소재 없이는 어떤 제품도 생산할 가치가 없을 만큼 시대가 달라졌어요. 조선업도 고급 인력이 필요해요. 그럼 그 인력에 또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시대에 전 근대적 사고방식 가지고 밀어붙이면 뭐든지 해결된다는 그런 노조 투쟁 시대는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인들도 보다 합리적으로 그들의 생산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물가가 오른 것만큼 임금에 대한 고뇌를 해야 돼요. 이런 경영의 고급스러움도 저희가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진화된 협력적 노사관계, 상생적 노사관계. 이럴 때 국가의 부가 생겨요. 이걸 우리는 부국강병 그러잖아요. 부국강병. 나라가 부해지면 저절로 강해진다. 우리 지금 국방산업 발전한 거 보세요. 어제 우리나라에 KF-21이라는 초음속 전투기가 F 한국형 파이터 전투기라 그 말이죠. 21년 걸렸대요. 연구 개발에. 구조를 썼다는 거예요. 세계 8번째 전투기, 초음속 전투기를 생산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상혁이라는 친구가 참 쪽발임에도 불구하고, 팔에 불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뛰기를 끝없이 도전해서 2위를 차지했어요. 이것도 쾌거죠. 우리 육상사상 최초에 있는 일. 이렇게 국민이 힘을 모으면 안 되는 것도 돼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 지금 노사투쟁이 심각해가지고 조선을, 배를 인도 날짜에 못 보내주는, 그리고 손실이 6천억, 5천억씩 나는 이런 비극을 지금 불러일으킬 틈이 있냐, 이게. 작업을 하면서
노사협력을 하고 해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을 하면서 요구하라 그 말입니다. 제발 노동 현장에 다시는 공권력이 비극을 불러오지 않도록 오늘 협력적 노사관계, 상생적 노사관계를 위한 저희 경험담과 고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방송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